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고 믿기 힘들었던 그날의 일에 대해서 이곳에 털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 신우예요. 여태껏 살면서 복이란 복은 다 차버린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댁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좋으셨고 신우도 좋았거든요. 아직도 막내 신우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저와 13살이나 차이가 난다는 말에 살짝 긴장하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웬걸 볼이 통통한 아주 귀엽고 앳된 소녀가 저를 보며 방긋 웃고 있는 거예요. 중2병과 사춘기를 전혀 거쳐가지 않은 듯한 밝은 모습이 유독 기억에 남았어요. 얼굴 자체가 웃상이라 저를 참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로 치면 신우라기보다는 뭐랄까 조카 정도쯤 될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더라고요. 친화력이 좋은 막내 신우는 첫 만남부터 그렇게 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결혼 후에도 막내 신우와 저는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녔는데요. 영화 취향도 잘 맞고 좋아하는 가수도 공교롭게 같았기 때문에 콘서트도 같이 따라다니느라 부쩍 가까워졌네요. 제가 좀 철이 덜 들었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곤 했는데 막내 신우와 공감대가 통하면서 딱 맞는 절친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막내 신우도 세대 차이 많이 나는 부모님보다 제가 더 편하고 좋다며 잘 따라다녔죠. 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바쁘실 땐 제가 대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졸업식, 입학식 등 챙기다 보니 주변 분들은 제가 막내 신우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내 신우를 딸처럼 케어했어요. 막내 신우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도 했습니다. 지망하고 있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저희 집이랑 가까웠거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저희 집에 방 하나 마련해 주자고 했어요. 물론 함께 살면서 싸울 때도 많았고 서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딸 키우는 기분이 이런 거겠거니 여기며 신우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느새 정이 들어서 신우가 대학에 입학할 때가 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대충 막내 신우와 저의 과거 스토리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신우와 새언니의 관계를 넘어서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편이었죠. 신우는 아직도 그래요. 자기한테는 엄마가 2명이라고요. 그 정도로 저를 엄마처럼 잘 따랐네요. 딸처럼 키웠으니 항상 걱정이 되고 관심이 가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2 아이의 엄마가 됐고 막내 신우는 아주 훌륭한 사회인이 됐죠. 학생 시절부터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했고 뭔가를 만들어서 꾸며놓는 걸 잘하던 신우였거든요. 학생 시절에 만들고 싶은 옷이 있다면서 미신기 하나를 사달라고 하는 걸 공부나 하라고 안 듣는 척 했더니 결국엔 성인이 되어 스스로 그 길을 구축해낸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는 딴판인 일을 해보겠다고 가족들에게 선언을 하더니 독립을 선언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품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장사를 시작하더니 그게 꽤 잘 됐는지 나중에는 브랜드까지 런칭을 했더라고요. 떡볶이를 좋아했던 막내 신우가 사업가가 된 거예요. 정말 감개무량했네요. 저한테 고맙다고 봉투까지 쥐어주는데 진짜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내 새끼가 어느새 커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냐며 엉덩이를 쳐줬더니 저한테 이제 나 시집 가도 될 나이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슬쩍 물어봤죠.
우리 아가씨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나? 만나는 사람이야. 뭐 있다가 없다가 하죠. 지금은? 있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됐는데? 3개월 정도? 어떻게 만났어? 그냥 뭐 이런저런 소개로.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언니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왜? 성인이고 충분히 남자친구 사귈 나이잖아. 너무 잘해주니까 만나는 거긴 한데 아직은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잘해줘서 마음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만나보면서 천천히 알아보면 좋지. 아가씨 나이 때는 많이 만나보고 경험도 많이 해보면 좋아. 신우와 저 둘만의 비밀이 생긴 이후로 신우는 부쩍 저에게 고민을 많이 털어놨습니다. 대부분 연애 문제였죠. 사귀면서 싸운 날에는 어김없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대부분 보통 연인들이 다투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남자친구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약간 우위에 있으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태껏 사귀면서 먼저 사과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대요. 싸우면 늘 답답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게 되잖아요. 성격 좋은 막내 신우가 늘 먼저 화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놈을 갖다 붙여놔도 제 신우가 아까울 것 같았지만 그 놈은 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런 놈이랑은 헤어져. 남자가 쪼잔하게 아직까지 삐져 있으면 어떡해? 그것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소심해서 그렇지 나름 신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많은 걸 배웠거든요. 아주 단단히 빠졌네. 그렇게 좋아? 나 만약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반대하실까요? 결혼? 지금 26살인데? 너무 이른 거 아닐까? 좀 더 만나보는 건 어때?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지금이야 결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을 수도 있지만 1년만 지나봐. 그 마음이 싹 사라질 수도 있다니까. 원래 결혼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라면 결혼이라는 걸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은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기반이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난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 내가 아가씨 나이라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경험 좀 더 쌓은 후에 때가 됐다 느꼈을 때 곁에 있는 남자랑 결혼 생각할 것 같아. 내 말이 꼰대처럼 들리겠지만 26살이라는 나이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처럼 괜찮은 남자는 또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래요. 괜찮은 남자 널리고 널렸어. 우리 아가씨가 뭐가 부족하다고. 자신감 가져, 응? 신우가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반기를 들게 됐네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건 온전히 신우의 선택인데 괜히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신우의 남자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부와 신우 커플 넷이서 종종 만나보긴 했지만 이 사람의 어떤 면이 남편으로서 제격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우에게 듣기로는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은 완벽한 남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았어요. 외관상으로는 모자랄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훤칠하니 아주 잘생겼고 키도 크고 딱 봐도 곱게 자란 도련님 같은 스타일. 만만치 않은 엄친한 느낌 있잖아요. 너무 잘나서 정이 안 갔던 건가 싶기도 했지만 묘하게 사람이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좀 가까워지기 힘들더라고요. 영혼 없이 번지르르한 대답만 내뱉는 그런 유형이랄까요? 웃는 모습도 뭔가 억지스럽고 리액션도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한 느낌을 계속 받아서 남편에게 넌지시 던져봤어요. 아가씨 남자친구 어때 보여? 괜찮은 것 같아? 사람 괜찮아 보이네. 진짜 괜찮아 보여? 내가 볼 땐 우리 동생보다 그쪽이 훨씬 아까운데? 그 집 말에서는 반대 안 하나?
내 동생 성질머리 알면 쌍수 들고 반대할 게 뻔한데. 농담할 기분 아니고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동생 입장에서는 최고의 남편감 같구만 뭘. 그냥 느낌이 좀 그래. 느낌? 느낌 아주 좋더구만 뭘. 너무 호감이라 좀 인간다움이 없다고 해야 하나? 말이 좀 이상하다. 너무 호감이라 별로라는 거야? 호감이면 좋은 거지. 인간다움이 없다는 건 또 뭔 소리야? 비호감인 것보단 낫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좀 거부감이 드네. 뭔가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당신이 워낙 우리 동생을 딸처럼 아꼈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가 보네. 원래 가족이 결혼하면 섭섭하다고 하잖아. 그래도 둘이 좋다고 하는데 축복해줘야지. 나는 내 동생 평생 시집 못 갈까봐 걱정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속이 시원하구만. 신랑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만 괜히 심술이 난 것처럼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 신우 커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신우의 남자친구와 단둘이 잠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가씨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가치관과 마인드가 통했고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저와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관심이 갔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착하고 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다 싶었죠. 보통이라면 툭 치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신우의 남자친구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한 템포 늦게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잠깐 머뭇대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죠. 이놈이 진짜로 우리 신우를 잘 챙겨줄 만한 사람인가? 평생 변하지 않고 한 여자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에는 시부모님까지 신우의 남자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게 됐죠. 가족 중에 저만 그 남자를 떨떠름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데 제가 말릴 자격이 있나요? 심지어 시부모님 모두 그 남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딸이나 다름없었던 신우를 떠나보내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서 그런 심술보가 생겼나 보다 하고 속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삼켰죠. 그렇게 신우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도 저는 섭섭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신우의 남편이 글쎄 본인 회사랑 가까워야 한다면서 신혼집을 아주 먼 곳에 잡은 거 있죠? 신우가 신혼집 위치까지 양보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의 바른 척, 젠틀한 척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태도가 싫었던 것 같아요. 착한 신우는 그 남자의 요구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제가 잔소리를 하자 신우는 어느새 저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어요. 아마도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신우의 연락이 뜸해지자 그제야 아차 싶더라고요. 이제는 잔소리를 접어두고 신우의 행복을 위해 잠자코 있기로 결심한 것이죠. 결혼 후 신우는 부쩍 바빠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연락하고 만나곤 했는데 이제는 거리도 멀어지고 신혼생활이 즐거운지 연락도 뜸하더라고요. 가끔씩 카톡만 주고받는 정도로 연락을 했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사태가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후회가 됩니다. 그저 신우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던 찰나 저는 아주 기이한 꿈을 꾸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자는데 이 꿈에 막내 신우가 나온 거예요. 꿈속에서 막내 신우는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새언니,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에서 깨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젠 별별 꿈을 다 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한 거예요. 왜 내 꿈에 나타나서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을까? 혹시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일이 혹시 일어났나? 하는 불안한 생각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찾아서 막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전화를 하면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음성 안내가 나오잖아요. 근데 막내 신우의 핸드폰은 완전히 꺼져 있다고 나왔어요. 제가 아는 막내 신우는 자면서 절대로 핸드폰을 꺼둘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상 밤늦게 전화가 올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핸드폰을 풀충전을 해가며 바로 곁에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상했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원래 제 성향이 무언가 일이 닥쳤을 때 항상 최악부터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버릇 때문에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일어나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1시간 후쯤에 다시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 볼까? 만약 아무 일도 없으면 뭐라고 핑계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초조해졌죠. 만약 무슨 일이 터진 거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시간도 아까운 거잖아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게 뻔해서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다가 결국엔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단 신우의 집 근처까지만 한번 가볼까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친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너무 다급했습니다. 평소 꿈을 잘 꾸지도 않던 제가 막내 신우가 절규하는 꿈을 꾼다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요?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인 거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구조 요청일 수도 있잖아요. 곧장 신우의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집 밖에서 보니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있나 보다 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또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울려도 받질 않더라고요. 여행 중이라면 모를까 집에 불도 켜져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저로서는 이상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볼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던 저는 결국 눈 딱 감고 그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확인차 한번 상태를 보고 집에 돌아와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유난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네요. 현관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처음에는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쾅쾅 두드렸더니 그제야 신우의 남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죠? 별일 없는 거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미안해요. 우리 시부모님이 걱정을 하셔서요. 뭘요? 딸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나한테 확인을 좀 하고 오라고 하시네. 생각해보니까 아가씨랑 통화를 나눈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부 확인을 지금 시간에 하신다고요? 궁금하면 아침에 오시지 왜 지금 오셔가지고 잠을 깨우십니까? 저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밤잠이 없어서 그래요. 결례인 거 알지만 잠깐 확인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소영이 자고 있습니다. 날 밝으면 다시 오세요. 온 김에 인사 좀 하고 갈게요. 아가씨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 이제 곧 있으면 해가 뜰 텐데 어차피 일어날 시간 아닌가? 밖에서 보니 불도 켜져 있다만 안 자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기요. 죄송한데 좀 불쾌하네요. 다 큰 성인이 며칠 연락 안 될 수도 있고 잠시 바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걱정돼서 불쑥 찾아오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저희가 애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합니까?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이상한 꿈을 꿔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영이만 잠깐 보고 갈게요. 자는 애 깨워서 어쩌시려고요. 우리 소영이 항상 바쁜 사람이라 한번 자면 잘 못 일어납니다. 하도 예민해서 저도 차마 못 깨운다고요. 그리고 꿈이요? 뭐 아까는 처가 쪽에서 걱정하셨다고 대신 왔다고 하시더니 결국엔 이상한 꿈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셨다는 말입니까? 이상하게 들렸다는 거 알아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까지 내가 왔잖아요. 자는 모습이라도 볼게요. 딱 한 번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한 번만 신우를 보게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신우의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버티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겠다는데 그거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었을까요? 무리한 부탁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저더러 무례하고 불쾌하다면서 다음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 이상한 노크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신우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서 그 방향으로 돌진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돌변한 그놈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결국 자고 있다는 말은 다 뻥이었던 거잖아요. 화가 나서 제가 따졌죠. 잠 안 자고 있네. 깨어있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끼리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더 이상 선 넘지 마시고. 대체 왜 저 작은 방에 아가씨가 있는 거죠? 침실에서 잠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혼자 나오질 못하고 있냐고? 경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저 방문만 좀 열어볼게요. 안에 좀 들어가게 해줘요. 싫다면요. 여긴 저희 집입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죠. 왜 거절하는 거예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겠지. 찔리는 거 없고 무례한 게 싫습니다. 당당하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가시라고요! 급기야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덩치 큰 성인 남자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어깨를 밀면서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현관문을 쾅 닫더라고요. 결국엔 신우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서 저를 내쫓는 걸 보니 더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했어요. 가족이 감금을 당한 것 같다. 확인만 해볼 수 있게 도와달라.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저에게 협박을 하며 폭력을 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신고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경찰을 대동해서 그 집에 다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며 신고받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놈도 처음엔 버티다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소리쳤더니 슬며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꼴에 경찰 앞에서는 고분고분 말을 듣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리가 들렸던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어이가 없었던 게 그 방문 바깥에 잠금 장치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제 신우는 그 안에서 감금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의 압박으로 겨우 잠금 장치를 풀게 되어 그 방문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현장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막내 신우가 있었는데 제가 알던 막내 신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생기 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웬 산송장 하나가 그곳에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퀭한 눈빛에 영혼 없던 표정,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더 경악스러웠던 건 환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과 천조가리들이 흩날리고 있고 먼지가 펄펄 풍겼어요. 신우 앞에는 미신기가 하나 있었고요. 신우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새언니, 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아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네? 처참한 광경에 차마 말을 내뱉지 못했던 저는 신우의 모습을 보고 울기만 했어요. 신우도 울고 저도 울고 경찰들도 경악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하는 가운데 그놈은 갑자기 뻔뻔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마 집에 사람을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의 사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주시죠. 우리 와이프가 워낙 독립된 공간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기 시작한 겁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와이프가 선택한 일이라고요. 저는 든든한 서포터로서 와이프의 일을 지지해준 것뿐입니다.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라 제가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게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극적인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시죠. 저희 일은 저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집중력을 위해 감금을 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너무나 뻔뻔하게 어이없는 말을 내뱉는 그놈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입으로 똥을 싸지르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신우의 구출을 원한다며 안정을 위해 저희 집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네요. 그렇게 막내 신우를 구조하게 되고 사건의 실체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온 신우는 한참 동안 울기만 하더니 겨우 입을 떼더라고요. 제가 속았어요. 학력도 가짜였고 집안 환경도 부풀린 거였고 심지어 직업도 가짜였어요. 완전히 저를 속인 채로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그냥 애초에 저를 타깃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놈이 사기꾼이었다는 말이야? 결혼하고 난 후로 자꾸 말이 바뀌고 부풀려지는 게 이상해서 몰래 뒷조사를 좀 했어요. 알아봤더니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추궁했더니 결국엔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쥐뿔도 없는 흑수저 출신 남자라고. 사랑하는 여자를 가지고 싶은데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때 바로 갈라섰어야지. 왜 말도 안 했어? 환경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아니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고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근데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사업의 규모를 더 늘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늘리냐고 했더니 근무 시간을 늘리면 되지 않냐면서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사업 수완 하나는 좋다면서 이 사업 짧고 굵게 해먹고 얼른 다음 사업을 구상해야 된대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더러 아무 생각 말고 작업에 집중하라고 해서 그렇게 그 사람 말 믿었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고 가족인데 저를 착취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건 치밀하게 이뤄졌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말을 자연스럽게 건네면서 부드럽게 저한테 지시했어요. 그게 강압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더라고요. 감금된 방에서 24시간 내내 작업을 해야 했고 밀린 쪽잠을 잘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던 게 어쩌면 그 사람이 저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죄다 그 사람 손에 들어갔어요. 저는 셈도 느리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자기가 철저하게 해주겠다고 다 가져갔어요. 모든 건 저를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저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도 않았고 소소하게 제가 하고 싶을 때만 만들어서 팔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일이 전혀 자랑스럽지도 않고 흥미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눈 뜨면 미신기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제 모습 보면 스스로가 너무 처참했어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분명 신혼인데 남편은 얼굴조차 비춰주지도 않고 밥만 가끔씩 방에 넣어주고 일 잘하고 있나 감시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교도관처럼 절 감시했어요. 그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가 되니까 저도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 저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때 이상하게 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새언니라면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날 구해줬을 텐데.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지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언니가 온 거예요. 이거 우연인 건가요? 어떻게 나를 구하러 온 거예요? 꿈을 꿨어. 꿈에서 나한테 집에 좀 와달라고 애타게 울부짖더라. 걱정되는 마음에 와봤더니 이렇게 감금까지 당하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 통통하던 볼살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지경이 된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핸드폰도 작업에 방해된다고 잠시 맡아주겠다고 해서 줬더니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도 못했어요. 이 상황을 언니한테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상하다. 우리 분명 카톡 했었잖아. 카톡이라뇨? 나 언니한테 카톡한 적 없는데요? 핸드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럼 그 메시지 전부 아가씨가 보낸 게 아니었던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남편이 보냈던 것 같아요. 괜히 걱정할까봐 미리 방패를 심어둔 것 같네요. 제 핸드폰으로 가족들한테 저인 척 연락까지 한 줄은 몰랐네요. 생각할수록 소름 돋고 무서워. 저 이제 어떡해요? 그 사람이랑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 당장 이혼해. 그리고 당장 고소해. 그런 놈은 콩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그따위로 취급할 수가 있어? 부모님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걱정돼요. 늦둥이 딸 시집 잘 보내는 게 일생의 소원이셨던 분들인데 이혼하겠다고 하면 충격받아서 건강이라도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아가씨 인생이 달렸잖아. 그놈은 남편이 아니라 범죄자야.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아가씨한테 접근했던 건데 당연히 천벌받게 해야지. 그 사람이 열받아서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니까요? 영원히 제 곁에 맴돌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찌질한 놈을 무서워하는데 인생 낭비하지 말자. 아가씨 인생이 가장 중요하잖아. 무서우면 내가 옆에서 막아줄게. 당분간 여기서 지내고 나랑 내 남편이 교대로 아가씨 보호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마음의 안정부터 찾고 천천히 진행하자. 아가씨 곁엔 가족이 있어. 그리고 절대로 그놈이 다시 받아달라고 해도 마음 흔들리지 마. 그놈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절대로 갱생 불가한 놈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았지? 너무 무서우면 유학을 가도 좋고 이민을 가도 괜찮아.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게 우선이야. 신우의 간곡한 부탁으로 당분간 시부모님께 신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놈을 고소할 방법을 찾고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정말로 모든 걸 속였더라고요. 심지어 전과까지 있는 놈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글러먹은 놈이었던 거죠. 어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하게 사기를 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거짓말이었어요. 신우가 만만하고 젊은 나이에 돈도 꽤 쥐고 있는 것 같으니 뜯어먹기 좋겠다 싶어서 접근을 했던 것이죠. 제 막내 신우는 곱게 자라 사람을 믿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상처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가족들 틈에서 막둥이로 귀하게 자란 신우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통보다 더 큰 대형 꽃다발을 들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꼴에 사과한답시고 정장까지 차려 입었더라고요. 볼 것도 없이 돌아가라고 했더니 나오실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딱 한 번만 대화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너무 괘씸하고 화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고 따져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집에 가서 벌 받을 준비나 해.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이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소영이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을 집에 들이겠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사정할 땐 무례하니 뭐 불쾌하니 어쩌고 하면서 내쫓더니 이제 와서 나더러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소영이한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은 안 했더라고요. 마지막이어도 좋습니다. 가족들 전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벌 받아도 싼 놈입니다. 그 말을 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그놈을 믿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우리 막내 신우가 그놈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기회는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결국 남편을 대동해서 그놈을 집에 들였네요. 그놈은 꽃다발을 신우에게 건네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잠시 미쳤었나 봐. 나를 원망해도 좋고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여보를 사랑한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야. 가난하게 자라서 가진 거 하나 없이 몸뚱아리밖에 없었던 내가 어쩌다가 여보같이 완벽한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 살아온 환경이 거지 같아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뺏기기 싫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여보가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 여보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잠시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거야. 정말 못난 놈이지. 나는 우리가 장차 좋은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려면 일단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여보도 이해해 줄 거라 여겼어. 부부는 공동체잖아.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난 여태껏 우리 부부만 생각하며 살았어. 절대로 이기적인 생각 따윈 하지 않았어. 지금 와서 이런 말하는 거 구차한 거 알지만 난 정말로 여보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걱정만 했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힘들게 했다면 미안해. 내 걱정만 한다는 사람이 날 감금하고 밥도 제대로 안 줬니? 그게 사랑이야? 이게 네가 말하는 결혼 생활이니? 왜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 날 사람 취급도 안 한 건데?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하면 아껴줬어야지. 감금할 게 아니라 존중해줬어야지. 미안하다. 화 풀릴 때까지 빌고 또 빌게. 그냥 날 때려도 좋아. 다 감내할게. 그리고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는 아직도 우리 여보를 많이 사랑해. 여보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날 좀 용서해 줄 순 없겠어? 내 맘 알잖아. 우리 결혼 서약할 때 약속했던 거 잊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씩은 용서해 주기로 했잖아. 이제 정말로 잘할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여보도 날 아직 사랑하고 있잖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한 번쯤은 기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여기서 머물면서 많이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곱씹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했던지 네가 나한테 했던 거짓말 전부 납득할 수가 없어. 그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설득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난 도저히 너 같은 놈이랑은 못 살겠어.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럼 또 날 감금하려고? 이번엔 얼마나 치밀하게 날 착취할까? 너 같으면 스스로 그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겠니? 내가 노예야? 이제 겨우 탈출했는데 미쳤다고 거길 들어가? 됐고,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나한테 착취해간 돈 얼른 내놔. 무슨 돈? 지금 장난쳐? 내가 번 돈 네가 다 가져갔잖아. 여보, 그건 부부 공동의 돈이었잖아. 그리고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야? 생활비로 썼지. 여보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전부 돈이었잖아. 나한테 쓴 건 하나도 없어. 맹세해.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 그딴 거에 내가 속을 줄 알아? 돈 어디다 숨겼어? 어딨어? 없다니까. 여보 진짜 왜 그래? 왜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들어? 그래, 마음대로 짓거려. 네가 날 갖고 놀았다 이거지? 이젠 콩밥 먹을 준비나 해.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부부 사이 콩밥이라니.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감정이 격해진 것 같은데.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법대로 할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그리고 제발 연락 좀 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하더니 끝까지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그놈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남편더러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관계를 망치냐면서 오히려 저희 탓을 했대요. 마치 저희가 신우를 나쁜 길로 꼬드긴 악마인 것 마냥 취급하며 원망을 하더라니까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사고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그딴 말을 내뱉는 거겠죠. 그런 남편을 평생의 반려자랍시고 잠시나마 붙어 살았던 신우가 대단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신우가 내민 고소장에 그놈은 쉽게 몰락했어요. 그날 감금된 상태까지 전부 경찰이 목격했잖아요. 그게 증거가 돼서 꼼짝도 못하게 됐죠. 결국 제가 꾼 꿈으로 인해 신우를 살릴 수 있었고 그놈을 고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우는 뜯겨간 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자비 없이 모든 걸 깔끔하게 끝내겠다고 신우는 다짐했고 결국 그놈은 모든 걸 탈탈 털린 채 이혼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여기까지만 보면 꽤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 지은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정말 기괴했어요. 어찌나 찌질하게 매달리고 버티고 말을 바꾸던지 이 사기꾼들은 왜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앞과 뒤가 다른 걸까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부류예요. 제가 처음 그놈을 만났을 때 느꼈던 불쾌한 감정이 뭔지 이제는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검은 속내를 숨기는 듯한 영혼 없는 그 표정, 그걸 제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것 같아요. 이혼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이 막내딸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였고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피했다고 애둘러 표현을 했더니 생각보다 무덤덤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속으로는 많이 속상하셨겠죠. 하지만 막내딸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대놓고 티는 안 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신우의 이혼이 잘 마무리가 됐으니 다행인 일이었죠. 요즘 이혼하는 게 죄도 아니고 오히려 위험한 놈 데리고 사는 게 더 멍청한 거 아닌가요? 저는 신우의 자존감을 한껏 끌어올려주려고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을 끊임없이 해줬습니다. 다행히도 신우는 생각보다 빨리 이혼의 아픔을 딛고 회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련이 남았는지 그놈은 꽤 긴 시간 동안 신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한 번만 만나달라. 한 번만 전화 좀 받아달라.
아주 끈질겼어요. 하지만 그 끈질긴 구애도 얼마 후 끝이 나버리게 됐죠. 신우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로 잠적을 하더라고요. 유도 선수 출신 남자친구가 떡하니 신우 곁에 버티고 있으니 차마 촐랑대진 못했나 봅니다. 듣기로는 한번 호되게 혼나고 주랭랑을 쳤다고 하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저랑 남편한테는 바락바락 대들더니 결국엔 지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시골 강아지 마냥 벌벌 떨었던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그 일도 조금씩 지워지고 있네요. 다행히도 지금 신우의 곁에 있는 남자친구가 신우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어요. 제가 신우한테 말해줬거든요. 이혼 경험 때문에 전혀 주눅들 필요 없다고. 인생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은 겪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그랬더니 신우도 용기를 얻었는지 하고 싶은 걸 하며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어쩌면 그때의 결혼 경험으로 인해 신우가 한 단계 성장한 것 같기도 해요. 신우는 가끔 농담식으로 저한테 내가 이혼까지 했으니 어쩌면 새언니보다 인생 선배일 수도 있죠 하더라고요. 그런 너스레까지 떨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그날의 끔찍한 사건은 아직도 돌이켜보면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끼칩니다. 여전히 그 사건은 미스터리예요. 그 꿈을 제가 왜 꾸게 됐는지, 정말로 신우가 저에게 텔레파시를 보낸 것이 꿈까지 이어져 온 것인지, 때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꿈으로 인해 신우를 위기에서 구하게 됐으니 좋은 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이후로 저는 꿈, 해몽 같은 걸 믿게 됐어요. 저만의 징크스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대로 쭉 안정된 생활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막내 신우의 첫 결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신우가 또다시 결혼하는 날이 올까요? 만약 그날이 온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행복을 빌어주고 싶네요. 사연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